자, 이제 여러분은 많은 텐서플로우 코드를 봤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 레이어를 구축하는 방법, 그리고 그 레이어를 통해서 순방향 전파를 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텐서플로우 데이터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를 모두 종합해서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신경망을 구축하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새로운 구축 방법도 배울 건데요. 즉 훨씬 더 간단하고 쓰기 편한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런 텐서플로우 코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방향 전파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입력에 사용할 벡터 X 초기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층 레이어를 만들고요. 그 레이어의 결과값을 계산을 했죠. 그리고 또 다시 두 번째 층을 만들고요. 그 두 번째 층의 결과값도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한 층을 만들고 그리고 그 계산을 또 한 층의 계산을 한 번씩 하는 이런 명시적인 이런 방법을 취했었습니다. 자, 텐서플로우에서는 학습뿐만 아니라 순방향 전파에 구현하는 방법을 또 다른 방법론을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일단은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각각 아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렇게 댄스 함수를 써서 만들고요. 이제는 수동으로 데이터를 가져서 레이어 1과 레이어 2에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텐서플로우에다가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가져다가 함께 붙여서 연결해서 신경망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시퀀셜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이와 같은 시퀀셜 가로 열고 이 목록으로 이런 레이어 1 이름과 레이어 2 이름을 엘리멘트로 넣어주면 바로 이와 같은 시퀀셜 신경망 네트워크가 구성되는데요. 신경망 네트워크가 구성된 이런 시퀀셜 방법을 쓰면 텐서플로우를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고 편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왼쪽에 이와 같은 훈련 자료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커피 로스팅 예입니다. 이 훈련 데이터를 입력 X로 가져와서 이렇게 numpy 어레이로 만들어 넣을 수가 있겠죠. 즉 이때 만들어 넣는 거는 4행 2열짜리 4x2짜리 행렬로 우리가 저장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Y는 그 대신 1차원 어레이를 사용합니다. 타겟에 해당되는 Y는 numpy 어레이 1001을 그냥 1차원 어레이 배열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러한 신경망을 훈련하려면 두 개의 함수를 사실은 호출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함수는 model.compile이라는 함수고요. 두 번째는 model.fish이라는 함수인데요. 첫 번째 compile에 들어가는 아규먼트, 이 내용은 다른 비디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model.fish이 결국에는 훈련하는 과정인데 이때 입력으로 사용되는 아규먼트 두 개가 X와 Y, 우리가 방금 넣은 훈련 자료, 입력 훈련 자료와 타겟 말하자면 레이블이 여기에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훈련되는 과정과 훈련하는데 사용되는 몇 가지 아규먼트 컴파일은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훈련이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하면 추론은 어떻게 하느냐? 추론은 이렇게 간단하게 또 함수 predict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model.predict. 이때 입력은 또 요 두 개의 새로운 두 개의 특징 값에 해당되는 새로운 벡터가 말하자면은 들어가야 되고요. 이러한 새로운 특징 값으로 된 numpy 배열이 들어가면 결과 값으로 이 액티베이션 값, 즉 x가 들어가서 액티베이션 두 번째 층의 결과 값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순방향 전파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odel.predict를 실행시키면 위에서 sequential 함수라고 우리가 이런 명명한 이러한 사용해서 컴파일한 신경망을 가져가서 순방향 전파를 수행한 후에 추론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게 있는데요. 요 위쪽에 있는 요 세 개의
말하자면 라인으로 구성된 이러한 그 코드를 더 단순화할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레이어를 명시적으로 할당하지 않고요. 좀 더 다른 그 포맷으로 관례적으로 코딩하는 게 있습니다. 자, 관례상 더 자주 사용되는 그 코딩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즉, 모델을 만들 때 sequential 함수의 결과로 만듭니다. 그리고 sequential 함수의 아규먼트는 이렇게 목록 형태로 각각의 레이어를 선언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즉, 첫 번째 층 dense 레이어 3개의 유닛과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두 번째 층에 해당되는 콤마로 연결해서요. 그리고 유니트 1의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로. 자,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간단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자주 보게 되는 코드의 모양은 텐서플로우로 작성된 신경망 코드는 이런 모양이 띌 경우가 많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답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은 모델 만드는 방법, 그리고 입력 데이터 훈련 자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컴파일에서 피팅하는 방법, 그리고 추론까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거의 모든 코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다양한 예제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도 이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신경망을 구축하는 방법을 이제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 분류 문제를 코딩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또 예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igit Classification. 자, 입력 X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결과로 3개의 층을 통과한 결과가 말하자면 결과로 추론되겠죠. 자, 일단은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를 각각 만들어줘야겠죠. 다 동일하게 dense 그 레이어를 사용하는데 유닛 뉴런의 개수가 25개, 15개, 1개, 그리고 모두 액티베이션 시그모이드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 값을 sequential 함수에 우리가 말하자면 입력으로 이제 레이어 1과 레이어 2와 레이어 3를 그 목록으로 그 입력 아규먼트에 넣어주므로 모델이 완성되어서 신경망이 구성됩니다. 구성된 신경망은 일단은 컴파일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준비된 그 입력, 그러니까 훈련 X와 Y 그 행렬 또는 벡터 형식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서 준비를 시킨 후에 model.fish라는 함수를 써서 이 모델, 즉 신경망을 훈련시킵니다. X와 Y 훈련 자료에 대해서. 이 과정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주에 한번 배워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완성된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X 입력 특징 값에 대해서 말하자면 추론을 할 때는 model.predict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걸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레이어 1과 레이어 2와 레이어 3를 별도로 선언 후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다가 직접 넣어서 우리가 좀 더 단순화된 그런 코드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신경망을 구축하는 방법을 다 배웠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한 5줄짜리 코드를 만들어서 지금 텐서플로우에서 우리가 신경망을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디플로이까지, 그러니까 추론까지, 인퍼런스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간단하기는 한데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좀 궁금할 거예요. 사실 물론 최첨단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단순한 코딩이 되고 그것을 바로바로 우리가 실험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코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파이썬을 가지고서 직접 순방향 전파를 코딩하는 거를 한번 실험을 해볼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코딩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텐서플로우나 또는 파이토치를 써서 라이브러리 써서 구성했을 때 그 내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뭘 바꿔야 될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지 기대해야 될 것과 기대해서는 안 될 효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코드가 실제로 수행하는 일이 뭔지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해서 다른 좀 쉬운 파이썬 코드로 우리가 한번 코딩하는 것까지도 공부를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